서울학연구소를 제가 오랫동안 소장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서울역사박물관을 만들었고, 또한 지금은 서울연구원으로 됐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울학연구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된 것이나 관련된 유물들을 이렇게 잘 모아서 보호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시하고 나누는 기관으로서의 서울역사박물관, 또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실행적인 계획을 세우는 서울연구원, 이렇게 그 세 기관이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면서 서울학연구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북경학도 있죠. 북경학은 서울학과는 조금 더 후발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앞서서는 애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또 일본 학자들이 모여서 같은 공부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혹은 요즘에는 도쿄학 연구소로 만들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도학이든 도쿄학이든 거슬러 올라가면은 둔왕학 같은 것도 있죠. 이제 우리 학교를 치면은 그게 93년이었나요? 서울학연구소가 그 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그 공부들을 해왔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소장을 맡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때 공부도 제가 조금 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 역사박물관 관장을 맡게 되어 4년 동안 제가 그때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건과 연계해가지고 전시 기획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이 그림은 보시면 오랫동안 제가 썼던 그림이긴 한데,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서울 항공지도 좀 되죠.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강이 보이지요. 네, 한강이 보이고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그 지도가 소위 이제 경조 오부도라고 하는, 경조는 서울이라는 뜻이니까 오부, 이 5개 행정구를 갖고 있는 경조 오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겹쳐져 있는데, 대체로 근사하게 이것이 맞춰져 있죠. 위쪽에 보이는 여기 이제 북한산성이고 소위 한양도성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대략 10리 정도에 이르는 성저 10리까지의 영역이 소위 한성부의 행정구역 경계였으니까 소위 한성부 시절의 도시, 즉 서울 수도의 어떤 영역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밖에 보이는 이 라인이 지금 소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경계가 됩니다. 두 개의 그림이 겹쳐져 있는데,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토라는 것은 이렇게 산하고 혹은 산들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물길들이 흐름하고 소위 산경과 수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는 얼핏 불규칙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탕에 있는 그 지형과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윤곽들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되게 4개 정도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물, 집, 풍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박물과 역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많은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또한 가장 그러한 지금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한양의 역사가 이렇게 적층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면들이 잘 드러나 있는 곳으로서의 광화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서 진행했었던 전시를 하나 가지고 서울의 역사 산책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박물관 할 때 박물.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 사전에 잘 갖춰져 있어 찾아보면은 박물은 여러 사물에 대하여 두루 많이 암이라고 하는 약간 동사양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사물,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참고가 될 만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박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의 대상이랄까, 박물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냥 사물이라고 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도시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더 커다란 물건으로서의 집일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겹쳐지거나 이렇게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위 풍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도시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 얘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물을 어떤 때는 조금 좁혀서 그냥 물건으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집과 풍경을 아우러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 여러 박물관이 있는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좋은 박물관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박물관이 암스테르담 뮤지엄이 훌륭해요. 아마 지금 이제 리노베이션을 거의 마치고 새로 개관 지금쯤 한 것 같습니다. 왜 암스테르담 가시면은 여러 좋은 뮤지엄들이 많잖아요. 보호 뮤지엄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암스테르담의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암스테르담 뮤지엄입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림이 암스테르담의 도시를 그린 이른바 그림 형태의 지도이죠. 암스테르담 가보셨지요? 네. 저도 갔었어요.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번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박물관 갔다가 정말 좋아 나오는 중에. 그런데 어쨌든 사실 이렇게 위험과 즐거움이 같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형태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여기 보이는 지역으로부터 계속 동심원적으로 도시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방식으로 암스테르담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바다 해안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 수면보다 높지 않은 땅들을 간척을 통해 가지고선 이렇게 땅을 만들어가면서 동심원적으로 확장해서 만든 도시가 암스테르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 가장 오래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충 한 1300년도까지 올라가는 모양이고,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더치란 이름으로 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시점까지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죠. 나이테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박물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유물이 이렇게 생긴 유물이었어요. 되게 박물관에 가면 가장 그 박물관이 자랑하는 이런 소위 물건을 제일 앞에 내세울 텐데, 암스테르담 뮤지엄은 지금 보는 것 같은 이 신발 한 짝을 이렇게 전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은 그 위에 영어가 간단하게 있는 부분들이 제일 위에 보면은 1300년 정도로 생각된다. 이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진 것이다. 그리고 밑에 문장으로 가면은 이 신발은 누가 신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아마도 이 신발은 이렇게 땅 아래 뻘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 땅의 층위로부터 찾아낸 것이고, 아마 같이 발굴된 등등을 견주어 봤을 때 1300년이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처음 있었던 주민, 대체로 한 1000여 명 정도였다고 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에 암스테르담이 도시로 혹은 타운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신었던 신발이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게 그 암스테르담 박물관이 먼저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즐겁게 봤고,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좋은 박물관이구나. 이 신발 한 짝, 그 다음에 그 신발 한 짝이 말 그대로 그 층위가 있었겠죠. 이 1300년의 층위 속에서 발견된 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도시라는 것이 1300년이라 하는 어떤 그 시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땅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만든 도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박물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암스테르담의 도시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는 어느 다른 유물보다도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유물로서 앞에 세울 만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되게 쓰기도 하잖아요. 미술관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는 뮤지엄인데 그래서 조금 곤란한 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컬렉션들을 기증을 했는데, 경제 정선의 그림은 박물관으로 가야 되고, 이중섭 그림은 미술관으로 가야 되고, 조금 좁혀가다 보니 이제 고이동이나 이런 그림들이 이제 겹쳐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말 그대로 이제 이건희 비증관 가칭, 그렇게 지금 전시장을 꾸려가는 중입니다. 그 얘기 좀 이따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지향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튼 우리가 궁할 때 군자의 격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큰 다랑아리 중에서 외고작가 그 박물관에 있는, 도자박물관에 있는 달 항아리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 백자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2009년 6월 6일자의 기사 중에서 피막골에 묻혀있던 눈부신 다랑아리 세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교보 빌딩 뒤쪽, KT 뒤쪽, 그쪽에 청진동 발굴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청진동 발굴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무튼 굉장히 훌륭한 유적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유적의 한 집에 이렇게 마루의 밑에 구덩이가 파져져 있고, 거기에 지금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백자 세 점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온전하게, 그래서 그 백자 세 점을 수습을 해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그걸 이제 수집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보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아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중에 한 점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백자를 모으는 전시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이라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 접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훌륭한 것이구나. 아까 얘기처럼 굉장히 아름답겠구나. 그런데 또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또 무엇이냐면, 아까 보셨었던 이 많은 아름다운 이 조선 백자들 중에서 적확하게 그것이 누가 사용했었고 혹은 어디에서 이렇게 발굴됐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뭐 이렇게 골동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집되거나 등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였던 이 백자는 말 그대로 이제 피막골 어느 집에서 마루 밑에서 발견된 것이죠. 조금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의 도록에 있는 설명 중에서 옮겨온 것인데 이 항아리 3점 청진동 235-1번지 출토된 문양이 없는 순백자 항아리인데 15, 16세기 아무튼 관용에서 제작된 양질의 백자이다. 아래 보는 것처럼 물건도 참 아름답지만은 출토지가 확실하다. 이게 설명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조선 전기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자사 하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사실은 편년할 때 늘 기준이 되는 것이 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도자 편 같은 것들이 그때마다 이것이 국 같은 것들이 구별되기 때문에 대개 같은 유적지에서 출토됐을 때 물건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자문위원 이 말을 부탁드리는 분이 도자사한테 먼저였죠. 그분보다 먼저 얘기하면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굽을 보고선 이것은 17세기입니다. 혹은 몇 세기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이유에서도 물론 이 도자가 지금 보는 백자가 조선 전기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서 발굴할 때 늘 이렇게 파 내려가다 보면은 만나는 층이 있습니다. 소위 소탄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탄층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한양 전체가 이런 불탔다고 치면 언제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임진왜란과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때의 층위를 만나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층위를 경계로 해서 대개 15세기와 16세기 그 다음에 그 위의 시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상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소탄층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 그것을 마루밑에다 두고 두었을까? 아무튼 그 주인이 황급하게 집을 떠나야 됐던 모양이다. 아주 귀한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그 주인은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등등의 이야기는 나중에 추론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얘기처럼 청진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형태로 나왔다는 것, 지금 보는 것처럼 15, 16세기라는 것, 실제로 양식으로 봐서도 이제 합당하다.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리움의 그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백자를 보면서 그 중에는 뭐 그 일본의 야네기 무네요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겼었던 아주 훌륭한 백자도 있고 물건 자체는 더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력이 분명한 백자로서의 갖고 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물건들이 박물관에 있죠. 그 태학개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개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를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려서 나눠 가졌었던 그림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첩으로 만든 건데 이 태학개첩을 보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소위 건물에 배치도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물건인데 그것은 이제 석전 도솔이라고 하는 건데 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균관에 이를 경비한 다음에 만든 것이 태학개첩이고 그다음 옆에 있는 석전 도솔은 태학을 이렇게 운영할 때 쓰는 일종의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책이에요. 어쨌든 이게 전시회를 성균관과 반촌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역사박물관 전시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서울의 역사를 담아내는 전시를 하는데 성균관, 그다음에 성균관 주변의 동네를 반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균관 반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전시물로 내세웠던 것이 왼쪽에 보는 태학개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정말 그림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게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또 이제 훌륭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맨 앞에 내시고 썼습니다. 이렇게 표지는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대사성이었던 말하자면 그러면은 총장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숙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 오랫동안 또 그 2차가 떨어져가지고 1차 합격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던 좀 나이 많은 학생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등등등 해가지고 모여서 이 성균관을 갖다가 새롭게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사성이고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제 아무튼 이제 총장 같은 사람이 이제 이정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학이라고 하는 곳은 성균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죠. 대학이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제향이고 하나는 강학. 제향은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가? 공자와 아무튼 선배 학자의 저거를 기리는 거죠. 제향은. 그 다음에 강학은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늘 제향과 강학이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이나 목적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이제 건물 중심으로 구성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비단 성균관만이 아니고 향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기능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성균관과 판천의 전시를 하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명륜당을 그대로 재현해서 전시를 했었는데 명륜당은 말하자면 강학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는 곳에서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라는 권면의 그런 글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격려했었던 그때 행사에 대한 증거물들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가운데 있는 것은 정조가 여기를 다녀가요. 정조가 다녀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정조가 생각하기에 흡족한 성적을 해야 되는지 대답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술을 한 잔 내리는 것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이렇게 태도를 잘 부른 편액이 이제 정조가 내린 권면에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은잔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혼내킨 다음에 그렇지만 또 너희들을 기대한다라는 뜻으로 내렸었던 그 잔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사물들이나 문자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었던 태학 개첩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던 18세기의 그 성균관의 건물과 목적과 기능들에 대한 얘기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요. 한쪽에는 명륜당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앞에는 소위 제향 공간으로서의 대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강학 공간으로서의 명륜당이 있는 그러한 것을 그려놓은 것이 태학개천입니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 말고도 또 몇 가지 중요한 시설들이 기념할 만한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모서리에 있는 소위 탕평비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여기에서는 가마를 내렸던 자리 뭐 등등 얘기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상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 자체가 태학의 어떤 구성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